자식보다 중요한 비상 연락망 만드는 방법.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살아야지. 젊을 때는 자식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관계의 무게가 달라지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 역시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서의 삶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로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하지?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멀리 살 수도 있고 연락이 바로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매번 자식에게 의지하는 구조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쉽죠. 그래서 요즘은 은퇴 준비에서 비상 연락망을 따로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만의 안전망을 만드는 거죠. 비상 연락망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연락했을 때 실제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많이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상황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현실적인 네트워크여야 합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건 가까운 이웃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큰 차이가 나요. 얼굴을 알고 간단한 인사라도 나누는 관계라면 위급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일부러라도 동네 모임이나 경로당,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관계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필요할 때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 역할까지 해줍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연락처만 저장된 친구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살아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비상 연락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공공 서비스나 관리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곳들이죠. 이런 기관들은 개인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이런 곳에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려두는 것도 현실적인 대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상 연락망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혹시 내가 연락 안 되면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정도의 합의는 되어 있어야 해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있을 법한 사례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자식 둘이 모두 지방에 살고 있어서 혼자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닿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죠. 다행히 평소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나누던 이웃 아주머니가 오늘 안 보이네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집에 찾아왔고 그 덕분에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일을 계기로 이웃 2명과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간단한 비상 연락망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훨씬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매주 한 번씩 등산 모임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며칠 동안 채팅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친구 한 명이 이상함을 느끼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집까지 찾아가 보니 박 씨가 고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었죠. 이 경우는 정기적인 교류 자체가 비상 연락망 역할을 한 셈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이 씨는 혼자 살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두고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에도 정보를 남겨두었어요. 어느 날 이 씨가 며칠 동안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자
관리사무소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이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둔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연히 살았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와 연결이 훨씬 큰 안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아플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23명은 있는지, 그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자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자식에게 맡기는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갈래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는 것이 나도 편하고 자식도 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상 연락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연결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